이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1번 같은 경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데 여기 x에다 무한대를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앞쪽은 2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3 무한대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본다면 앞쪽에 있는 무한대의 차수가 크고 뒤쪽에 있는 무한대의 차수가 작죠. 그럼 답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빼요. 그러면 무한대가 남아요. 근데 작은 무한대에서 큰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차수를 말할 수 없는 서로 같은 차수 있죠? 어디가 더 크다 말할 수 없는 같은 차수를 빼게 되면 이거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산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루트 이 계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이건 책에 써놓으세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 자, 이건 공식이니까 써놓도록 하세요.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이라는 게 뭐냐면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이런 꼴에 대한 극한을 말하는 겁니다.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쓰셨나요? 자, 이 극한에 대한 극한값 계산 결과는 여기 루트 앞에 있는 x제곱에 대해서 일단 1이라는 걸 저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1이어야 됩니다. 얘도 1이어야 됩니다. 1이 아닌 건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공식이 x 앞에 있는 개수 a에서 이쪽 x 앞에 있는 개수 b를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극한값이 나와요. 아시겠죠? 크게 세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 큰 무한대 마이너스 작은 무한대는 무한대, 작은 무한대 마이너스 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같은 차수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는 계산상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x의 개수 빼기 x의 개수를 2로 나누시면 극한값이 나온다 라는 거. 1번 같은 그래서 그런 경우예요. 이게 큰 무한대죠? 얘는 작은 무한대예요. 큰 무한대 작은 무한대를 뺐고 더하기 4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일반적인 상수값은 더하나 빼나 무한대 값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무한대가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 선생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인데 이거 같은 차수 아닙니까? 같은 차수죠. 근데 루트 안이 2차가 아닌데요? 이런 경우는 다 유리화하는 겁니다. 루트 나오면 다 유리화하는 겁니다. 유리화를 하라고요? 분모가 선생님 유리수가 무리수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분모에 1을 만드시고 분자를 유리화하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의 루트 x 플러스 1 이거 유리하려면 반대부호인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래도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냥 쓰시면 돼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자는 이렇게 루트 벗겨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x 1만 남네요. 그래서 무한대를 집어넣어요.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루트 씌워도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분의 1 얼마죠 이거? 0.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그럼 엄청 큰 숫자분의 정해져 있는 숫자 그러면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정답은 0이 되고 지금 이 문제 말고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밑쪽에 나올 텐데 완벽히 그 유형은 없는데 완벽히 그 유형과 가까운 게 3번이거든요. 확인 체크 3번 문제 잡아봅시다.
일단 3번부터. 자, 3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루트 x를 분배합니다. 루트 x를 루트에 분배해요. 그럼 루트 곱하면 루트 안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거 루트 분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그럼 이게 아까 말한 루트 x 2차 마이너스 루트 x 2차 그런 꼴이에요. 극한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걸 확인하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뽑아내요. 마이너스 1. x 앞에 있는 개수를 뽑아내요. 플러스 1. 뺍니다. 걔를 2로 나눕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원래 유리화로 하는 거거든. 좀 전에 풀었던 2번처럼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기본적으로 다 유리화입니다. 근데 유리화하려면 이거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고 계산도 복잡해요. 이 방법 푸시는 게 제일 낫고. 근데 2번 잠가 보세요. 선생님 2번은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꼴 아닌가요? 얘를 루트를 집어넣으면 루트 4x 제곱이 될 테니까 이게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앞쪽에 풀어둔 문제랑 차이가 뭐예요? 이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4라는 게 문제거든. 지금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빼내면 돼. 루트 4를 바깥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루트 4를 바깥으로 빼면 얘도 루트 4를 빼고 얘도 루트 4를 빼죠. 근데 루트 4는 2잖아. 그럼 리미트 앞으로 2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쓰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서 루트 4를 빼냈다는 얘기는 여기는 루트 안에 있는 개수를 다 4로 나누라 뜻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4분의 3 x 뒤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어차피 뒤는 계산되지 않았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x제곱 이렇게 되네요. 단 조심하실 거 앞에 2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산한 값 여기를 계산한 값은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x 앞에 있는 개수 4분의 3 여기 x 개수 0 뺀 다음에 2로 나누라. 그럼 2 곱하기 계산은 얼마죠? 8분의 3 그치? 약분하면 4분의 3 물론 이렇게 약분하셔도 괜찮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약분해도 문제 시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답은 4분의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4번 보세요. 4번 선생님 이거 루트 2차 왜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4번은 뭐 이용하셔야 되죠? 치환하셔야 됩니다. 치환. 뭐를 치환? 마이너스 x를 t라고 줘요. 이거 앞쪽에서 비슷한 문제 했었는데 마이너스 x를 t라고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뜻은 이게 뭘로 바뀌죠? t가 무한대로 간다고 바뀌어요. 그리고 더불어 x는 마이너스 t랑 같아지죠. 자, 이제 식에다 적용시켜 봅시다. 4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t를 제곱해서 어차피 플러스니까 t제곱 플러스 7t로 바뀌죠? 플러스 10 얘는 그치 마이너스 t로 바뀌니까 이거 루트 씌우면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x가 t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보였던 극한값 구하는 거랑 똑같죠? x 앞에 있는 개수 7, x 앞에 있는 개수 0, 둘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은 2분의 7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해설지라든지 책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화를 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유리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학교 선생님도 유리화로 설명하실 겁니다. 그건 잘 들으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잘 들으시되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그만큼 풀이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무한대 곱하기 0꼴에 이 0은 아니야. 그치?
0에 아주 가까워지는 매우 작은 수. 우리가 보통 무한대 반대로 무한소라고 부르거든요. 0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작아지는 숫자, 무한소.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금방 감이 안 잡혀요. 엄청 커지는 숫자, 엄청 작아지는 숫자 둘을 곱하면 잘 모르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지. 양과 음을 곱하면 당연히 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가장 엄청 커지는 숫자, 엄청 작아지는 숫자.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경우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기본적으로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해야 됩니다. 통분과 필요하다면 또는 유리화를 통해서 아까 이런 경우는 보통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상하게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해요. 걔를 대부분 다 약분하는 형태로 잘 갑니다. 통분, 유리화 이런 걸 통해서 분모가 0이 되는 것 위주로 약분 형태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얘도 이제 여기 있는 이 분수식이죠. 오른쪽에 있는 가로를 통분해야 됩니다. 근데 모양을 먼저 보세요. 선생님, 무턱대고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x가 0으로 간다는데요? 그럼 x가 0이 엄청 가까워져. 그럼 앞쪽에 있는 이 x분의 1은 0.00000000 분의 1이잖아. 이 값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거 무한대로 가겠죠? 왜냐면 0.1분의 1은 10이지. 0.01분의 1은 100. 0.001분의 1은 1000. 만, 10만, 100만. 이 x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숫자는 무한히 커지겠죠. 뒤는 x에 0 대입하면 이 숫자는 1에 아주 가까운 값이 되지. 1이 되는 건 아니야. 1에 아주 가까운 값이 되죠. 거기 빼기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이 0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분수식은 무한히 커지고 뒤에 있는 가로는 무한히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감각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분을 먼저 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이거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1, 1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x가 붙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통분하고 나니까 저절로 뭐가 되죠? x에 0 집어넣으면 얘가 아까 0으로 갔었잖아. 이게 0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해서 문제 계산이 복잡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통분하니까 저절로 약분이 되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x를 0으로 보내요. 그럼 분모는 1의 수렴, 분자는 마이너스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되시겠어요? 네. 자, 2번 봅시다. 2번은 아무래도 유리화를 좀 통분하면서 유리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이제 얘부터 이거 통분하면 루트 x 플러스 1로 통분될 테고 분자는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뭐 해보냐면 유리화 이겁니다. 그럼 유리하려면 루트 플러스 루트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루트 플러스 루트로 계산하겠지. 그럼 분모는 그냥 쓰세요.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분자는 이렇게 합차가 되죠. 그럼 합차를 벗겨내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x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생하는데 얘는 루트 x분의 루트 x니까 얘는 1의 수렴하겠죠. 같은 차수니까. 됐니? 그래서 1-1 얘는 0의 수렴했던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지금처럼 통분을 통해서 0이 되는 값을 지워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분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분모는 더 이상 0이 되질 않아요. 이 전체 분수가 0이 되질 않아.
무한대로 보내봐. 일단 정리해볼까요? 분모를 정리해보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루트를 분배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x를 무한대로 집어넣어봐. 그럼 꼴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돼요. 분자는 무한대지.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무한대로 발산하게 꼴 자체를 보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뭘 봐야 돼요? 차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부호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의 수렴하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그때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을 봐야 된다. 차수를 봐야 돼. 얘는 몇 차죠? 1차입니다. 얘는 몇 차일까? 이것도 1차로 봐야 되겠죠. 형태는. 무리식이긴 하겠지만 차수를 본다면 1차 형태로. 얘는 1차입니다. 1차 더하기 1차는 1차겠죠? 그럼 1차분 1차니까 최고창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최고창은 루트 1이다. 최고창 개수를 말하죠. 여기 최고창 개수는 루트 1이에요. 둘을 더한 거분에 여기 최고창 개수는 마이너스 2.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합분하면 마이너스 1. 할 수 있겠나요? 자, 한번 이건 연습을 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번, 2번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쓰고. 네, 지금 해봐. 1번, 2번. 확인 체크 18에 1번, 2번. 개수의 결정, 극한의 미성, 미정계수 결정 이 부분은 시험에 100%입니다. 절대로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에도 나와요. 수능도 가끔 나오고. 근데 수능은 뭐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근데 내용은 크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얘네들 뭘로 표현하면 분수식으로 표현했죠. x가 특정값 a입니다. 이 a가 얼마인지 몰라요.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뭘 갖는 거죠? 극한값을 갖는 겁니다. 이 분수의 극한을 구했더니 극한값 존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이거 두 가지 경우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분자가 0에 수렴하면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따라서 분자도 0에 수렴한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분모가 0에 수렴해?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돼. 그런 구조. 2번은 똑같은데 분자가 0에 수렴하면 분모도 0에 수렴한다. 근데 앞에 이게 붙었네. 이 분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분수식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극한이 수렴을 해. 근데 분모 잘 보니까 선생님 분모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분자도 0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분자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분모도 0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죠? 대신 분자가 0에 수렴하는 경우는 그 분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에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0이 아닌 경우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되지 0인 경우는 거의 출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지 문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은 분모 0의 수렴? 그럼 분자 0의 수렴. 분자 0의 수렴? 그럼 분모도 0의 수렴. 이걸 기억하라는 뜻이야. 근데 간단한 증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gx분의 fx 있죠. 얘를 내가 hx라고 둬보도록 합시다. 치환한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특정값 l이라는 값을 수렴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양면의 gx를 곱해요. 그럼 fx는 hx 곱하기 g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니?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 리미트 fx에다 리미트 극한을 붙였다는 얘기죠. x가 a로 갈 때 fx 얘 극한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fx가 얘랑 똑같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곱하기 gx가 될 텐데 hx는 수렴하죠? gx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왜 수렴해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0에 수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붙었던 거지. 그럼 얘는 L의 수렴, 얘는 0의 수렴, 극한값은 0의 수렴. 그래서 fx도 알고 보니 0에 수렴한다. 그래서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당연히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는 2번도 같은 구조고요. 얘는 치환하면서 약간 역수만 취하시면 위에는 좀 설명드렸던 이 개념과 전혀 다르지 않고 비싼 계산법이니까 뭐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결과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이야 우리가 다 개념을 배우고 나서 연습 문제를 바로 따라 푸니까 그 개념을 적용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원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게 그 단원인지 저 단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는 이거 무조건 분모 0의 수렴, 분자 0의 수렴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문제를 먼저 봐야지. 극한을 계산하려고 해. 근데 분자에 모르는 미정계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x가 아닌 또 다른 미정계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ab라는 문자가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뭐 x가 1로 간대. 그럼 x가 1로 간다고? 분모 x가 보이네? x에 1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분모가 0에 수렴하네. 분모가 0에 수렴하는데 전체 분수식이 극한값을 갖는데 분자에 내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분모가 0에 수렴할 때 분자가 0에 수렴하는 극꼴을 말하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분모가 0에 수렴하네? 따라서 분자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ax 플러스 x 마이너스 b라는 이 극한도, 분자의 극한도 0에 수렴해야 된답니다. 근데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루트 마이너스 상수인데 이건 둘 다 연수함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속을 안 배웠지만 앞뒤에서 말씀드렸죠. 네가 알고 있는 웬만한 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이라고. 물론 중간에 뭐 점근선이라든지 시작점, 그 다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되지 않는 값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연속인 경우는 극한값과 할 때 그냥 숫자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결론은 0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b는 뭐라고 했죠? 루트 a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식을 다 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미정계수가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통일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마이너스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값이 4분의 1이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x에 1 집어넣어봐. 봐봐. x에 1 집어넣어봐. 분모 0으로 하지? 분자는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도 0으로 가지 않나? 그럼 0분의 0꼴이 되잖아.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뭔데?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합니다. 이걸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니까 경우 꼴이 0분의 0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0분의 0꼴일 때는 유리와 n 약분. 그죠? 인수분해 n 약분. 이렇게 됐잖아. 이건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유리화, 이거 유리화라는 뜻이구나.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이거를 분모 분자에 나누어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계산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이런 경우는 분모는 놔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분자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럼 a 지우지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는 x 마이너스 1과 여기는 x 마이너스 1. 이거 약분되지 않을까요?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약분하려고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면 저절로 약분되게 마련이야. 그래야 문제가 되니까. 그럼 약분하면 분모는 이 가로만 남았죠.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분의 뭐 남았죠? 다 약분하고 1 남았지. x 이제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x에 집어넣는 겁니다. 루트 a 플러스 1이 두 번이지. 2 루트 a 플러스 1 분의 1. 얘가 극한값이야. 얼마? 4분의 1. 됐지?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얘가 2가 돼야지만 분모가 4로 변하지 않을까? 그럼 루트 a 플러스 1이 2가 되려면 양변 제곱하면 a 플러스 1은 4가 돼야 되고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만들어지죠. a가 3이면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루트 4가 돼서 b는 2가 되겠네요. 자, a 값 3, b 값 2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이게 복잡해 보여도 그냥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지 내용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분모 영의 수렴, 분자 영의 수렴.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그냥 유리화한 거예요. 아셨죠? 미정계수 통일 유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봅시다. 2번은 좀 더 쉽습니다. 분자가 영의 수렴하죠? 그럼 분모도 따라서 분모인 리미트 x 분모의 극한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모가 아니고 분모의 극한. 분모의 극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에 수렴한다. 됐니? x 2 대입형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해했어요? 그럼 식을 다시 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얘가 x제곱 플러스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3분의 1로 간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x, 여기 x. 얘는 당연히 x 마이너스 지금 우리 분모가 0의 수를 말리면 x값 2를 분자가 0의 수를 맺고 그럼 분모도 0의 수를 말려면 밑에 있는 x에 대한 2차식이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x 마이너스 2는 되겠지. 그럼 이게 남는 거는 x a 플러스 2 곱하면 이렇게 될 테고 둘을 더하면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인수분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되죠? 그게 3분의 1. 이제 여기다 이제 분모가 더 이상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분시켰으면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4분의 1 그게 3분의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이제 b 값 나오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b는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a 값, b 값이 구해져요. 근데 1번은 어쩔 수 없는데 1번은 미정계수를 통일해야 되겠지만 2번은 감각적으로 좀 풀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요, 선생님? 분자가 0에 수렴하지. 그럼 분모도 여기는 이 분모도 0에 수렴해야 되잖아.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0에 수렴한다는 뜻은 분모가 아까 말한 x-2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상당히 많은 걸 생략할 수 있어요. 느낌만 있어. 그런 감각만 있으면 선생님 전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분자 x-2 근데 분모가 2를 집어넣어서 0의 수렴한다는 뜻은 분모가 x-2의 인수를 가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x-를 그냥 미리 써놓을래요. 괜찮니?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2차식이잖아. x-2로 인수분해 됐대. 그럼 나머지는 제곱계수가 1이니까 일단 x로 갈 텐데 뒤에 있는 상수는 모르겠네. 플러스 k라고 둬. 모르겠으면. 뭘로 인수분해 됐겠지. 이해하니? 이렇게 둬. 아니면 선생님은 이 방법보다 난 이걸 많이 써. 처음부터 어차피 난이도 바꿔야 되니까 x-, 뒀고 이게 x로 하는데 뒤에 상수가 어떻게 되지? 근데 상수는 이렇게 곱해서 상수가 되는데 플러스 b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b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이게 3분의 1이야. 그리고 과감하게 약분시켜. 약분. 2를 대입해. 근데 더 이상 2를 대입할 때 주저할 필요 없으니까. 2를 대입해. 그럼 2-2분의 b 분의 1이 3분의 1 같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3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됐죠? 그럼 2분의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니? 근데 선생님 a 값은 못 구하잖아요? 아, b 값 구했는데 a 값이 뭐가 문제예요?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식은 x-2와 누를 곱한 거라고요? b 값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x 플러스 1을 곱한 거잖아. b 값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걸 전개하면 얘가 나올 텐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방법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방법대로 푸세요. 보통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풀었던 방법, 어차피 얘 x-로 x-2로 인수분해 될 거잖아. 왜 굳이 그러면 미정계수를 또 다시 바꿔놓고 또 복잡하게 인수분해하고 이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난 아예 처음부터 x-1을 박아둘래. 박아두고 뒤에 있는 거는 뭐 곱해서 얘가 될 테니까 적당히 숫자 짜맞춰서 적당히 써주고 위아래 약분시키고 극한값 구하고 그 값을 통해서 다시 분배해서 나머지 하나 구하고 뭐 이런 식이면 나쁘지 않겠는데? 그런 포인트죠. 밑에 있는 연습 풀어봅시다. 이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가 1. 그 다음에 d는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1. 이게 중요한 건 1이 아니고 둘 다 1의 수렴만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얘가 무한대로 가. 얘는 2로 가. 그게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그럼 1번씩부터 얘가 1번씩이에요. 1번씩.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일단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이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네. 그럼 이 꼴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뭐가 나와야 될 텐데? 무한대분의 상수 아니면 결론 무한대라는 얘기잖아. 근데 무한대일 때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고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그때는 0의 수렴한다고 했고 근데 답을 보니까 1이라는 극한값 봤네요?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남은 거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는 뜻이구나. 아, 분자가 2차네. 그치? 그럼 분모도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인데 얘는 2차식이니까 x 제곱으로 가야 되겠지만 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돼야지. 그래야 2분 2 극한값 1 나올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그죠? 첫 번째 4라는 것. 1번에 4라는 것. fx는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가는 놈이구나 를 밝혀내신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였어요. x가 2로 간다고? 일단 대입해볼까? 2를 집어넣었어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분모 0의 수렴하네? 나 배웠어. 분모가 0의 수렴하면 따라서 분자도 0의 수렴해야지. 기호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네. 분모가 0의 수렴하면 분자도 0의 수렴해야 되겠네. 따라서 두 번째, 분자인 fx는 제곱의 개수가 2인 2차식인데 x에 2 집어넣었더니 0의 수렴한다는 뜻은 x-2의 인수를 가졌다는 얘기지.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 그 뒤는 그냥 적당히 써. 적당히. x 제곱 나와야 되니까 x 있어야 될 테고 뒤에 상수 필요하잖아. 플러스 k라고 두세요. 아까는 뒤에 이게 상수가 있어서 이렇게 분배해서 짜맞췄는데 지금 상수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을 완성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인수분해야 되겠죠? x-2, x 플러스 1. 왜? 약분할 거니까 인수분해야 됩니다. 2 가로 x-2, x 플러스 k로 분자가 정리됐으니까. 약분합니다. x-2, x-2 지워지네요. 그럼 더 이상 분모가 0이 되지 않잖아. 그때는 과감하게 대입하면 돼. 분모 0 안 되는데 뭐 걱정이야. 막 집어넣어. 막 집어넣었더니 3분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k 맞죠? x에 2 집어넣은 겁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분모 3 2 집어넣고 분배하면 4 플러스 2k 그 극한값이 1 됐죠? 이 극한을 계산하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4 플러스 2k 값은 3 따라서 2k는 마이너스 1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fx는 2 가로 x-2 가로 k 대신에 x-2분의 1 2를 되돌리면 여기다 분배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둘 중 한 군데 곱해야 된다면 뒤쪽에다가. 그럼 x-2 곱하기 2x-1. 이거 분배할 필요 없다? 물론 여기도 분배할 필요는 없었어요. 문제에서 f0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f0의 값은, 근데 이거는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서 미리 2를 분배한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x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2. 이런 극한값을, 이런 함수값을 갖네요. 좋은 문제입니다. 아셨죠? 연습이 정말 필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살 붙여서 난이도 높게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일단은 20번만 연습하시고 그것만 푸신 분들은 5분 쉬었다 합시다.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란 말은 여러분 샌드위치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빵과 빵 사이에 뭐 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안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맛있게 먹는 그 뭐와 뭐 사이에 끼어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샌드위치가 보통 뭐 끼어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는 함수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m이라는 함수값에 대해서 1번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fx의 극한을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fx의 gx에 각각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전히 부등호 안 바뀌고 등호가 붙습니다. 됐지? 이 내용을 말해요. 그걸 이제 책에서는 어차피 얘가 극한값이 l이고 얘가 극한값이 m이므로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극한을 취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성립해요. fx가 gx보다 작아. 이번엔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는데 여기에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극한을 취하게 되면 부등호는 안 바뀌는데 없던 등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생긴다는 게 아니고 작은 거는 맞는데 상황에 따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상황에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붙여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 아셨죠? 밑에 있는 거는 같은 말인데 비슷한 구조인데 fx보다 hx가 크거나 같고 hx보다 gx가 크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 뭘 취했냐면 극한을 붙인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극한을 붙이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데 이렇게 등호가 붙는다. 원래 붙어있으면 상관없고 안 붙어도 붙이는 겁니다. 됐니? 그런데 얘가 어떤 특정 값의 수렴의 책에는 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알파라 씁시다. 근데 얘도 알파의 수렴해. 그럼 여기는 hx도 알파와 알파 사이에 있는 실수값이니까 얘도 알파에 수렴할 거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얘가 샌드위치 정리예요. 양쪽에 꼈어. 그럼 걔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양쪽 끝값이 만약 동일하다면 그 함수값에 수렴하게 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뒤쪽에 아까 필수제 15번 문제.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렇게 된답니다. 띵똥띵똥띵똥 fx는 뭐와 뭐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만족할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x가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뭐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다 리미트 붙였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붙인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얘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붙이겠다는 얘기지. 그럼 부등호 안 바뀌고 여전히 극한값도 이렇게 이 크기 순서대로 간다는 말이야. 근데 얘는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근데 차수가 동일하네요? 그럼 앞쪽에 있는 계수의 극한값 3분의 1. 얘도 3분의 1. 그럼 얘 3분의 1, 얘 3분의 1.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fx도 결론 3분의 1에 수렴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 쉽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 fx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fx를 제곱합니다. 양면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보다 커 나왔대. 누가? fx의 제곱이. 됐니? 9x 제곱 플러스 3, 4, 12, 24x 플러스 16보다 작아 나왔다. 근데 이 모양을 만들겠는데 밑에 x제곱 플러스를 나누었네요? 그럼 똑같이 나눠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도 x제곱 플러스 1, 얘도 x제곱 플러스 1. 근데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잖아.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그 숫자가 양수이면 부동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대로. 근데 남은 건 여기에 극한을 취해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너도 극한을 취해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너도 극한을 취해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얘의 극한값은 9, 얘의 극한값 9. 그럼 너도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16번 활용 문제인데 조금 활용해요. 얘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계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여러분이 이 정도 난이도는 모르지 않으실 거라 계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해설을 같이 띄워놓을게요. 자, 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a를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점이 꼭지점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a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가 그려졌대요. 근데 여기서 x축과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안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에요. 이랬을 때 이 정사각형 넓이, 이 넓이를 SA라고 했을 때 이 SA의 극한을 구해라. 됐니? X가 어디로 갈 때? A가 어디로 갈 때? 무한히 커질 때. 이 A라는 거는 뒤에 있는 Y 절편값을 말하죠. 이 Y 절편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결론은 이 정사각형의 극한값이 나중에는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죠? A가 아무리 커져도 어차피 이 정사각형 모양의 넓이 합은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그 값이 뭔지를 따지려면 넓이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정사각형이에요. 그치?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에서 어디에 점을 잡냐면 보통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점을 잡고 이 점 x좌표를 t라고 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점의 좌표였죠. 우리 활용 문제 풀 때 많이 풀잖아. 이 점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는 무책임하게 k 이런 거 두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포물선 위에다가 x값 대신에 t를 대입하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t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니? 요거 정사각형만 살짝 바깥에 그려볼게요. 그림이 너무 조그매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를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가로 길이는 2t입니다. 세로 길이는 그렇지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좀 써드리긴 할게요. 2t라는 값과 가로값과 세로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얘를 넘깁니다. a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 뭐 하는지 알아야 돼. t 값을 알아내야 가로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세로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t 값 구하려고 보니까 t에 대한 이게 몇 차 방식이죠? 2차 방식이에요. 근데 t 값 구하려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게 뭐하냐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t는 근데 t 앞에 있는 게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 공식 a분의 이거 반의 제곱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미리 감각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길이 음수가 나오잖아.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음수는 잘라내고 그냥 양수로 갑시다.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요점부터 이제 선생님 계산 좀 지저분해서 이걸 끌어낸 겁니다. 이게 t 값이야. 그럼 뭐 하려고요?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넓이 구하려고. t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가로는 t 값이잖아요. 여기다 둘 다 집으니까 여기다 t 값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둘 다 집어넣기보다는 이게 가로 길이가 2t면 세로 길이도 2t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 2t를 뭐 하는 게 나아요? 제곱하는 게 낫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t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더니 이제 이 식이 나오고 이걸 전개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한 식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적당히 뭐 지울 거 지워내고 루트 값 정리하고 했더니 결론 이렇게 된 거야. 다 정리하고 났더니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남더라는 얘기예요. 관계식이. SA는 결국은 얘랑 같더라. 근데 지금 우리는 이 SA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뭐 붙였냐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붙였어요. 그럼 얘는 A에 대한 분모는 2차, 분자도 최고창 2차죠. 얘는 1차다. A 제곱 위에 루트 씹기 때문에 벗겨지면 A의 1차로 나오기 때문에 2차분의 2차면 2차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은 그냥 다 지운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극한값 계산할 때 최고창만 필요하잖아. 지워내면 극한값은 1분의 4가 극한값 돼서 알고 보니 이 넓이는 4에 점점점점 수렴한다 라는 알 수 있다. 이게 A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은 이 넓이 자체는 이 정사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려오면 넓이는 무조건 4에 매우 가까워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사실.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정신 없어도 이거 뭐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 문제 자체를 학교 시험에 갖다 베껴다 놓지는 않겠잖아. 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문제 형태, 풀이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가로 세로가 필요해. 근데 이건 좌표점 위에 그려진 그래프야. 그럼 어떤 특정 점을 잡고 그 특정 점의 위치를 가지고 가로 세로를 찾아내고 가로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네. 2차 방식이네. 아무리 복잡해도 t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t 값을 강제로 뽑아낸 겁니다. 뽑아냈더니 매우 복잡한 식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하지 말라고. 너무 t 값이 불편하게 나왔는데? 아니야. 원래 극한은 그게 불편하게 나와. 그러면 t값이 불편해야 극한값을 계산할 때 니네가 좀이라도 문제 풀 때 집중해서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다 보니 복잡하게 나왔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잘 꼼꼼하게 정리하다 보니 A에 대한 분수식이 나오고 그 A에 대한 분수식의 극한과는 극한값을 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활용 문제인데 이 활용 문제는 시간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여기 학원에서 풀려고 그러면 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직 연습도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25번 문제는 집에서 참고로 여러분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연습 문제입니다. 네, 푸셔야 되겠죠? 스텝 1, 스텝 2까지는 풀도록 하시고 그 이 스텝 1, 스텝 2에 대한 해설 강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수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서 모르는 문제 모아서 해설 강의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과제를 좀 잘 정리해 오도록 하세요. 자, 이제는 함수의 연속이에요. 함수의 연속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띄워놓고 얘기합시다. 자, 함수의 연속 보세요. 연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진 않죠.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는 경우 말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연속은 한 붓 그리기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붓 그리기 가능.
자, 함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한붓굿으로 그려지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붓으로 안 그려집니까? 첫 번째, 내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fx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딱 봐도 이게 무슨 연속이라는 게 우리가 뭐 국어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딱 봐도 네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거는 한붓으로 그리기 불가능해. 한번 떼야 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떼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따라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얘를 x값 a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는 y는 fx라는 이 그래프는 x값 a에서 불연속이 되죠. 나머지는 다 연속입니다. 근데 왜 불연속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불연속이죠? f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식에 x에 a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함수값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언제는 함수를 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때입니다. 함수값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값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x = a예요. 보시기에 연속적으로 보이나요? 연속으로 보이진 않죠? 끊어져 보이죠? 이건 왜 끊어졌지? 라고 보니까 함수값이 없나? fa가 있습니다. 이게 fa잖아요. 함수값은 있는데 왜 이게 근데 불연속인 거지? 라고 보니까 이렇게 x값 a의 좌극한과 x값 a의 우극한이 없어? 있어. 좌극한은 이 값의 목표값을, 이 값을 목표로, 우극한은 얘를 목표로 각각 극한값은 존재해요. 근데 그 극한이 서로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는 여기 값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얘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있어 봐. 이 함수가 왜 연속적이지 않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fx의 좌극한이니까 a의 마이너스로 씁시다. 얘는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점점점 다가올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베타로 수렴하는데 알고 보니 이 알파, 베타가 같지를 않아요. 결론,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갖다. 그러면 연속이지 않다. 자, 세 번째. 이런 경우. 그럼 선생님, 함수값도 있고 좌극한, 우극한을 같게 만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연속인가요? 아닙니다. 함수값, 처음에는 선생님 이게 1번 같은 조건, 함수값이 없어서 연속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럼 2번에서는 함수값을 주어지게 만들었지만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불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럼 함수값도 존재하고 좌극한, 우극한을 같게 만들면 이거 연속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반례가 있습니다. 어떤 반례가? 이런 반례가 있습니다. x = a, 여기 알파, 여기 베타. 함수값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fa는 베타라는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x값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나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도 우극한도 뭐를 목표로? 알파를 목표로 다가오고 있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따질 것 없이 x값 a에서의 극한값은 알파. 함수값도 존재, 극한값도 존재. 그런데 얘는 왜 불연속이야? 얘네들이 안 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x값 a라는 지점에서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같으니까 결국은 불연속이구나. 됐니?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불연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이 중요한 겁니다. 연속이. 우리는 연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x값 a에서 연속의 조건이 뭐냐고 말하고 물어본다면 이런 조건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많잖아.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축약시키면 뭐만 필요하냐는 거지. 축약시키면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의 극한값과 되니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의 극한값이 같으며 걔가 x값 a의 함수값과 만약 같다면 x값 a에서 이 그래프는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 개만 조사하면 돼. 좌극한 있나? 우극한 있나? 그 값에서 함수값 있나? 다 있네? 그리고 얘가 다 똑같나? 다 똑같구나. 그러면 연속이구나. 물론 이걸 정리한 건 이거죠. 얘를 정리한 거는 한 단계 딱 정리한 거는 fa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같으면 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죠. 아까 안 됐다는 거.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돼. 같으면 돼.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함수값과 극한값 같으면 되는구나. 근데 극한값 조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좌악한 우칸이 필요한 거예요. 되니? 핵심은 이거지만 계산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좌악한 우칸을 계산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조사하시면 돼요. 좌악한 있나? 우칸 있나? 함수값 있나? 다 있네? 근데 얘네 다 똑같나? 다 똑같네. 그러면 얘는 연속임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표현입니다. 다음에 이제 2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1번에. 이 구간에 대한, 근데 구간은 선생님이 따로 써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약속이야, 약속. 약속인데, 그래도 써야 되나? 처음 배우는데, 안 쓰면 좀 헷갈릴까? 여러분, 이런 거 부등식 많이 쓰죠? x가 a보다 커나왔고, b보다 작거나 이런 거 많이 쓰지, 부등식 할 때. 근데 얘를 앞으로 극한에서 따질 때는 줄여서 좀 다른 기호로 쓰는데, 뭐라 쓰냐면 대괄호 a, b라고 써요. 근데 읽을 때는 대괄호 a, b를 하지 않고 닫힌 구간 ab라고 씁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이해됐어요? 이 말을 말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 말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매번 부등식에서 이런 것만 풀지는 않잖아. 이런 것도 풀잖아. 선생님 얘는 얘는 등호 없는데 얘는 어떻게 풀죠? 등호 없으면 소괄호로 씁니다.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열린 구간 AB라고 불러요. 열린 구간이에요. 딱 그 값에서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A가 X보다 크거나 같은데 B보다 작은 한쪽은 등호가 있는데 한쪽은 등호 없는. 그럼 얘는 등호 있는 쪽은 닫힌 구간으로 마무리하시고 등호 없는 쪽은 열린 구간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죠?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 둘 중에 아무거나 네가 쓰고 싶은 단어 쓰시면 돼요.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그럼 반대로 등호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은 똑같습니다.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예전에 이제 선생님 때는 뭐 폐구간, 개구간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요즘은 우리도 이제 수학도 한자어보다는 한글 위주로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런 단어로 이제 요즘은 개정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시게 돼요. 이거는 그냥 표현법입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힘든 말은 아니고. 자, 그런 구간에 대한 이제 표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나오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한 것과 지금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좀 전에는 뭘 했냐면 어떤 특정 값 있잖아. x가 어떤 특정 값 위치에서 이 그래프가 끊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습니까? 를 물어본 거라면 이제는 특정 위치가 아니고 구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온 것처럼 좀 fx가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있죠?
A하고 B 사이에서 과연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를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양쪽 끝범위 있죠? A, B 빼고. 그래서 열린 구간이에요. A, B 빼고 열린 구간에서 그래프가 연속입니까?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구간의 양쪽 끝값. 됐니? 거기서 연속인지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연속인데요? 그럼 연속이야?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왼쪽 값 보세요. 이 왼쪽 값에서 왼쪽은 아예 그래프가 없잖아. 안 그래? 여기다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여기가 x값 a, 얘가 x값 b. 근데 이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없잖아요. 따라서 좌극한을 구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그래프가 있어야 좌극한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프 자체가 없는데 좌극한을, 그래프를 따라와야지 극한은. 근데 그래프가 없는데 무슨 좌극한을 구해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계산하죠? 우극한만 계산합니다. 근데 그 우극한이 뭐랑 같으면? fa랑 같으면. 함수 fx의 우극한값이 fa랑 같으면 이 점에서 딱 맞닥뜨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b의 오른쪽은 우극한이 없지. 얘는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잖아. 우극한이 없는데 b의 좌극한을 계산하다 보니까 좌극한 값이 함수값과 같아. b의 좌극한이 함수값과 같아.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 연속이겠죠. 그럼 A를 빼고 B를 빼고 그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인 거를 이제 식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양쪽 끝값에서도 이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네? 그러면 이 전체는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그래프는 연속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뜻이죠. 됐니? 그런 표현입니다. 아까는 특정 값, 지금은 구간의 차이점이죠. 봅시다. 그럼 과연 이제 문제들은 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건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 전에 전 수업할 때 설명드렸죠? 다항함수는,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는 무조건 전 구간 연속이야. 끊어짐이 없어 얘는. 직선, 포물선, 3차 함수, 4차 곡선 전부 다 끊어짐 없이 항상 전 구간 연속.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뭐만? 점근선만 조심하면 돼. 점근선이 되는 x 좌표 있죠? 걔만 피해가면 그래프 자체가 쌍곡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 무리함수는 그려지는 것부터는 연속이야. 그려지지 않는 걸 뭐 그림이 없는데 무슨 연속을 따져. 그림이 그려진 이후부터는 연속. 그게 뭐였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나 같은 값에서 정의역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구간에서부터는 항상 연속.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수함수는 항상 연속. 발음이 항상 연속. 지수함수는 왜죠? 지수함수 잘 봐봐. 오른쪽 위로 증가, 오른쪽 아래로 감소. 그렇죠? 항상 연속이에요. 로그함수는? 로그함수는 진수가 양수인 게 정역범위지. 로그함수 그렇잖아. 무리함수 약간 비슷해 느낌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일정 이후부터나 일정 이전부터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로그함수는 진수값이 양수가 되는 범위 안에서 그래프 그려지기 때문에 그 진수값을 만족하는 구간 안에서 연속. 되니? 상함수는 사인은 코사인은 전범위 연속. 탄젠트 함수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구간 안에서 점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점만 벗어나면 무조건 연속.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배운 그래프는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수제 1번 문제 봅시다.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개념은 그렇게 했었는데 1번 다음 함수가 x값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시오. 보세요. 원래 이 그래프는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 이건 뭐죠? 아래로 볼록하며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는 포물선이죠. 맞죠? 그럼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략 그리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됐니?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만 그리죠? x에 1 집어넣어보세요.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 나오죠. 1,1이라는 점. 1,1이 한 이쯤 된다 칩시다. 1,1이라는 점을 통과하면서부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지. 여기는 안 그려진다는 뜻이. 1.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y는 x의 그래프죠. 1차 함수예요. 원점은 지나며 45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선. 그럼 알고 보니까 fx는 이렇게 그려진 함수구나. y는 fx라는 그래프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서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근데 물어봤네요. 얘는 1보다 오른쪽은 포물선이가 항상 연속이죠. 1보다 왼쪽도 직선이가 항상 연속이지. 그럼 1에서 연속인지를 물어본 거야. 1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네요. 그래프가 지금 이어져 있잖아. 끊어짐이 없죠? 함수값도 존재하고. 이거 연속 맞네. x값 1에서 연속. 이해하시겠죠? 자, 2번 그래프 봅시다. 2번. 근데 2번은 잘 보니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x 플러스 3이에요. 1의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야. 됐지? 죄송해요. 1이 아닐 때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야. 근데 1일 때는 분모 0이 되잖아. x가 1에서는 이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x값 1일 때는 여기다 찍으라는 얘기예요. 1,2라는 점에 찍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1, 1이라고 치고 1이에요. 1이 아닌 상태에서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 여기쯤을 지나간다 칩시다.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직선이죠? 근데 1에서는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빈 동그라미인 거예요. 되겠어요? 색깔로 구분할까요? 직선, 빈 동그라미, 직선. 얘는 안 그려져. 아이고, 다 지워졌네. 이해했어요? 빨간색 그래프예요.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래프는 이 빨간색 그래프. 됐습니까? 그럼 1일 때는 1,1한 데다가 점을 찍으랍니다. 1,2? 1,2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쯤에 있겠죠? 대략 1,2. 여기가 3이니까 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x값 1에서 그래프가 연속인가요? 연속이 아니네요. 이유는 아까 우리가 했던 3번 성질. 극한값 존재해. 극한값 뭐로 존재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여기죠, 여기. 여기다 1 집어넣어보세요. 4. 얘는 4의 극한값을 갖죠. 근데 함수값은 2가 되잖아. 안 같네?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죠. 얘는 x값 1에서 연속이 아닙니다를 줄여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매번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림이 쉽기라도 하지. 나중에 그림 복잡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림 그려놓고 이거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얘 이어져 있네. 여기서 이어져 있네. 얘는 안 이어져 있네. 그걸 판단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어떤 특정 값에서 그래프가 연속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뭐 조사하면 된다고 그랬죠? 리미트 x가 1에서
함수의 극한과 1의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근데 다항함수는 좌우간 우간 따질 필요 있나? 다항함수는 좌우간 우간 따질 필요 없다 그렇지. 어차피 좌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얘는 1의 극한값이니까 다항함수잖아. 1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얼마야? 1이에요. 여기도 이거 다항함수잖아. 1차 함수니까. x값 1에서 이어졌냐 안 이어졌냐 물어봤으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얼마야? 1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잘못 썼죠? 네. 잘못 썼어요. 왜 잘못 썼냐면 얘는 우극한이지. 얘는 이 함수의 좌극한이야. 좌우를 따져줘야 되네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좌우가 그래프가 달라졌으니까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함수의 극한은 1이죠. 동시에 함수값도 얘는 1을 가졌으니까 1인 거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일 때 얘가 좌극한이에요. 함수 fx는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1이네요. 됐습니까? 근데 우극한과 함수값도 1이고 좌극한도 1이니까 이거 다 같지? 다 같으니까 얘는 x값 1에서 연속입니다. 되셨어요? 그래프 안 그려도 2번 이것도 그래프 안 그려보고 근데 fx를 보니까 위는 좀 정리를 한 거죠. 아까 우리가 했었죠. 정리했더니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됐었나요? x-1, 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약분하면 x 플러스 3이 나와. 언제? x가 1이 아닐 때. 얘는 x가 1일 때는 2. 그럼 여기서는 극한을 말하는 거겠지? 얘는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특정 값을 딱 정확히 찍어놨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1에 여기서는 좌우를 따질 필요 없죠. 똑같은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푸는 건데 이건 다항함수잖아. 그럼 좌우극한이 똑같을 때니까 x값 1에서의 이 함수의 극한값은 4. 됐니? 그런데 함수값은 2.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네? 맞아요? 그래서 x는 2에서 불연속. 그래프 안 그리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 그리면 좋은데 만약 그리기 힘들다 하면 이런 방법이 있더라. 자, 2번 문제 봅시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4에서 이건 순서상 말하는 게 아니다. 열린 구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범위를 말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을 때 이 뜻이죠. 그럴 때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졌답니다.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와 fx가 불연속인 개수를 각각 구해요. 일단 불연속부터 봅시다. 불연속은 쉬우니까. 불연속은 눈만 있으면 다 풀잖아. 그래프 그려져 있는 상태니까. 불연속의 개수를 b라고 불렀네요. 몇 개인가요? 끊어져 있는 것. 여기 한 개. 끊어져 있잖아. 여기 한 개.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그래프를 따라 그릴 때 손이 한번 떼야 될 때 있죠. 손 떼야 될 때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 다음 있나요? 없어요. 양쪽 끝값을 지금 어차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몇 번? 3번. 이게 불연속이죠. 자, 이번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 하는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 얘네 둘만 틀리면 돼. 이건 연속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럼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거. 일단 끊어져 있는 위치에 좀 보는 게 좀 편해요.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가? 같잖아. 같은 값으로 보이고 있는데. 함수값만 다른 위치에 있을 뿐이지 x값 0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죠. x값 0에서 극한값은 1이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1. 그 다음 여기서는 같나요? 좌극한은 1, 우극한은
2네. 아, 여기 하나 극한이 다르네. 그 다음 얘는 같죠? 하나로 보이잖아. 나머지는 없네요. 다 연속이잖아. 기본적으로 연속이면 다 좌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A 값은 1. 되셨어요? 자, 필수에서 3번 문제 봅시다. 네. 자, 필수에서 3번 문제. 두 함수 fx, gx가 그림과 같을 때 x값 2에서 연속인 것만 고르시오. 근데 이거는 설명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왜 일로 바로 넘어갔죠? 중간에 설명이 있을 텐데. 연속함수의 성질. 이거는 뒤에 설명하고 넘어가야 편한데. 이게 바로 나왔네, 이게. 여기 나오는데, 연속함수의 성질이. 52페이지. 자, 이 문제는, 좀 전 문제는 연속함수를 배우고 합시다. 그럼 좀 더 쉬워져요. 굳이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자, 필수의 4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함수가 연속일 조건. 자, x값 마이너스 2에서 다음 fx는 연속이 돼야 된답니다. 이랬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자, 밑줄. x값 마이너스에서 연속.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f-2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이 같아야지. 됐니? 한글로 표현하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죠. 그럼 위아래 두 개 중에 누가 함수값이에요? 얘가 함수값이야. 위에 있는 게 이게 극한값이에요. 됐니? 그럼 함수값은 알고 있잖아. 오, 극한만 따지면 되는데. 얘는 왜 극한이죠? x가 마이너스가 될 리 없으니까. 점점점 마이너스에 다가갈 뿐이지 마이너스가 될 리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극한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극한은. 자, 그러면 리미트 합시다. 그럼 리미트를 왜 붙여요? 여기가 극한이라고 했잖아. 극한값을 구하니까 리미트를 당연히 붙여야죠.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5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져야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까 전에 배웠던 건데 이게 뭐야? 아까 배웠던 거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의 수렴하네. 따라서 분자도 0의 수렴하는데 미정계수 있네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아, 미정계수 있는 그 극한 문제구나. 그럼 이런 경우는 분자에 있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자가 뭘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뜻은 x 플러스 2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 쓰고 x 써줘야 되겠죠? x 제곱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분배해서 상수가 플러스 b가 나오려면 얘는 2분의 b가 있으면 되죠. 이거 아까 연습한 겁니다. 그 값이 5. 약분. 깔끔하잖아요, 약분. 약분했어요. 그 다음 5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b. 이제 얘는 더 이상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문제가 안 되죠?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는 5 넘기면 2분의 b는 7 따라서 b값은 14. b가 14하네? 그럼 여기다 14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이 식이 분자했던 이 식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7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4. b값은 구했죠? 14라고? 뭐만 찾으면 되나? a값만. 여기는 a값만.
1차 계수네? 아, 얘가 A구나. A는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연속의 문제에서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미정계수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붙여서 더 좋은 문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내는 문제라면 얘보다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얘로 내는 게 좀 더 문제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죠. 연속까지 추가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기 싫어도 연습해야 돼요. 교과서에도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이 문제들은 여러 형태로 나올 테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얘도 별표 치세요.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유형인데 이렇게 살짝 말을 바꿔놓는 겁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과 f2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이렇게 되죠? 미리 보셔야 될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 만족. 뭐죠?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네. 항등식이네. 항등식은 우리한테 문자 x의 값에 대한 자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대입해. 왜? 항상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뭐 생각나는 거? 너 뭐 생각나? 나 이 집어넣고 싶은데? 그럼 이 집어넣어. 괜찮아. 나는 마이너스 1이 생각나는데?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괜찮아. 이 식은 늘 성립해. 이게 항등식의 장점이야.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식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두 개씩 주어질 이유가 없어.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풀이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이요? 항등식이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뭐 대입할까요? 2 대입하세요. 2 대입하면 좌변은 0 곱하기 f2는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 봐. 얘는 0이 된 거야? 아니면 0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풀었던 풀이는 얘가 0이 된 거야? 아니면 0에 점점 다가간 거야? 얘는 0이 된 거잖아. x에 2를 집어넣었잖아. 이해해? x에 2를 집어넣었잖아. 2가 된 거야. 됐지? 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좌변은 0. 우변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 따라서 a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 네. a 값 4. a 값 구해졌네요. 네, 어려울 게 없네요. a 값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뭐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풀이는 A 값만 구할 정도면 사실 이게 제일 나아. A 값만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걸 막 극한으로 계산합니까? 그냥 항등식만 푸는 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내면 문제가 너무 조잡하잖아. 니네는 극한을 배우지 항등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값 구하려면 극한을 안 이용해도 돼. 굳이 A값을 극한으로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등식을 풀면 되니까. 근데 F2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어차피 극한 풀어야 되겠네. 왜죠? X에 2 집어넣으면 A 값은 구해지는데 F2 값이 없어지잖아요. 여기 F2가 날아가는데?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0 곱하기 F2였는데 F2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극한 값을 그래서 F2 함수 값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이제 극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봐봐. 이 fx는 두 가지 식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x가 2가 아닐 때와 x는 2일 때. x가 2가 되면
x가 2가 되면 모르잖아. f2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이죠. x 2 대입하면 f2가 날아가니까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 잘 들어. 잘 들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거야. 그 얘기는 x값 2에서 연속이란 뜻이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x값 2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 얘기는 지금 x값 2에서 연속이라고요? 저 배운 게 있어요. f2 함수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맞니?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야 돼. 근데 함수값을 지금 구할 수가 없지. 없지? 이 f2를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까 f2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f2는 못 구하네 지금.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신하라는 거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2가 아닐 때는 x가 2가 아닐 때는 양변을 뭐로 나눌 수 있죠? 이 관계식을 x-2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 됐니?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쓰는 거죠? 배운 대로 해보면 선생님 이거 분모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뭘 구하니? a 값을 구하지. 그치?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렇게 푼다고 안 푼다고? 안 한다고. 왜? 항등식으로 a 값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풀어? 시간 걸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항등식 풀이를 만약 이 항등식의 풀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분모가 0에 수렴합니다. 분자가 0에 수렴하기 위한 미정계수를 인수를 통해서 약분시키고 A값 구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니 항등식으로 그냥 쉽게 A값이 나왔는데 뭐하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막 분모 0의 수렴, 분자 0의 수렴 좋은 개념이지만 쓸데기 없는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A값이 얼마라고요? 4라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럼 됐네. fx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분자값이 x-2 x 플러스 6 날려 x-1을 뭐가 남아? 리미트 x가 2 극한이다. 이거는 조심해. 2가 아니고 2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극한이야. 극한 붙여야 돼. x가 2로 점점점 다가갈 때 실제로는 x 플러스 6의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f2 값과 같아지는 얼마죠? 8. 따라서 a 값은 4, f2의 함수값은 못 구하, 이 식의 구조상 못 구하게 만들었는데 f2가 연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함수의 극한값과 같다는 구조로 8이라는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값은 4, 함수값은 8 이렇게 정리되죠.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당연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의 차이점이지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요.